일본 시드도 비니시우스와 브라질 대표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일본의 몰락은 단지 브라질전 결과나 연장전 막판에 터진 뼈아픈 실점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중이 더욱 주목하는 지점은 일본 축구가 그간 쌓아온 정교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의를 강조하던 선수들과 침착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찬사를 받던 서포터들, 스스로를 아시아 축구의 모범 답안이라 자부하던 그들의 문화가 패배 후 추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삼바 군단은 역시나 월드컵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뒀다고 믿던 상대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현실로 끌어내리는 것. 일본은 선제골로 역사적인 대이변을 일으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기회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브라질은 곧장 균형을 맞췄고 추가 시간에 비수 같은 결승포를 꽂아 넣으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1대2 패배. 일본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았고 팬들은 침묵했으며 언론은 패배의 쓰라림을 가장 극적인 언어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경기 결과의 문제였다면 논란이 이토록 커지진 않았겠죠. 축구판에서 승패는 언제나 존재하는 법입니다. 우리 역시 가슴 아픈 패배의 기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월드컵 무대를 떠나는 그 씁쓸한 감정을 누구보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논란은 패배 그 자체보다 종료 휘슬 직후 불거진 추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SNS를 통해 퍼져나간 영상과 기록들을 보면 일부 일본 응원단이 관중석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격앙된 반응과 거친 언행이 이어졌고 급기야 브라질 팬들과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다는 제보가 쏟아집니다. 이 사달의 씨앗은 경기 전 켄토 시오가이가 내뱉은 지나친 자신감 혹은 오만함으로 비춰진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일본의 신예 켄토 시오가이는 인터뷰에서 브라질 하면 네이마르만 떠오른다며 과거의 명성은 높지만 지금은 기량에 의구심이 든다는 식의 도발성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본인은 신인의 패기를 표출한 것이겠지만요. 일본에선 젊은 선수의 당당함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브라질 측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그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무례한 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월드컵 5회 우승국의 긍지를 건드린 결과가 된 거죠. 승리를 거둔 브라질 팬들은 이 복수의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향해 날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 건방진 인터뷰를 끄집어내어 성급했던 일본의 태도를 맹렬히 비난하고 조소했습니다. SNS상에서는 브라질 서포터들이 이제 우리 선수들 이름 좀 외웠느냐라며 뼈있는 일침을 가했다는 후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축구에서 승자의 조롱은 비일비재하지만 상대를 얕봤던 팀이 참패했다면 더 가혹한 법이죠. 정녕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건 패배의 굴욕을 참아내지 못한 일부 일본 서포터들의 태도였습니다. 좌절감은 순식간에 격한 분노로 돌변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며 결과를 인정하던 그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볼썽 사나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이를 지켜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상황은 참으로 역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일본 응원단은 세계 언론으로부터 시민의식의 표준이라 불리며 극찬을 받아왔으니까요. 월드컵 때마다 관중석의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은 마치 미담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란 비닐봉지와 깔끔한 뒷정리, 그리고 외신의 찬사까지 이 모든 것이 일본 축구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죠. 그저 실력 있는 팀으로 기억되는 걸 넘어 타국 팬들보다 더 높은 규율과 품위를 갖춘 집단으로 인정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브라질전 패배 이후 그 공고했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는 일본 응원단이 퇴장한 자리마다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했을 때는 찬사를 얻기 위해 이미지 관리에 공을 들였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며 박수를 받던 모습은 결국 연출된 것이고 막상 뼈아픈 패배를 당해 성숙한 패자의 품격을 유지할 여유가 사라지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비가 여론을 들끓게 만드는 주된 이유입니다. 진정한 문화라면 이겼을 때뿐만 아니라 졌을 때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카메라가 비추고 결과가 좋을 때만 보여주는 미덕은 결코 참된 품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단편적인 영상이나 의혹 제기만으로
일본 응원단이 과거에 쌓아온 선행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축구라는 무대가 특정 집단의 일탈을 잣대로 한 국가 전체를 비난하는 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지금 여론이 꼬집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디어에 의해 과도하게 신격화되었고 완벽한 본보기로 대우받았기에 작은 흠집 하나가 더욱 치명적으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대표팀이 모범 사례로 칭송받으며 타국의 비교 대상이 되어 왔다면 그 환상이 깨질 때 돌아오는 반발 또한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이 사태를 통해 일본이 깨달아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축구는 단순히 전술이나 패스워크, 해외파의 수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은 경기 역전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조롱에 대한 반응, 패배를 수용하는 마음가짐까지 모두 시험대에 올립니다. 세계적인 수준을 꿈꾼다면 이겼을 때의 우쭐함만을 즐겨서는 부족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누차 월드컵 우승을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전 이후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경기력만이 아닙니다. 패배를 마주하는 그들의 비뚤어진 태도와 품격까지도 함께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됩니다. 종료 휘슬이 울린 후 해외 팬들의 반응 또한 매우 냉랭했습니다. 한 멕시코 축구 팬은 일본 팬들의 태도를 높게 샀지만 오늘 목격한 장면 때문에 그 긍정적인 인식마저 깨져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떤 브라질 서포터는 경기 직전엔 네이마르밖에 모르겠다던 이들이 이제는 브라질 선수단 명단을 꿰고 있지 않겠냐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팬은 일본의 패배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동안 줄곧 내세워온 매너 있는 모습이 경기 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한 이용자는 승리 시에만 뒷정리하는 행동은 진정한 문화가 아닌 단순한 마케팅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 팬 또한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고상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패배를 마주한 오늘만큼은 다를 게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류 변화를 뜻합니다. 과거의 일본 팬을 떠올리면 대다수의 국제 축구 팬들이 즉각적으로 예의 범절과 경기장 청소 장면을 연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전 이후론 이런 서사가 더 이상 일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찬사와 함께 의구심이 싹 댐고 고결함 뒤에는 그 진실성을 향한 질문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본 역시 자존심을 긁으면 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스포츠에서 이미지는 한번 금이 가면 이전의 신뢰를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브라질 팬들의 반응은 일본에게 더 뼈아픈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언사를 퍼부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켄토 시오가이의 인터뷰를 다시금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가볍게 웃으며 브라질의 위상을 강조하고 일본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경기 주도권을 뺏겨도 끝내 뒤집는 강인한 담대함을 보여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구판에서 가장 가혹한 복수입니다. 말씨가 아닌 스코어로 증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시작 전 의기양양했습니다. 선제골로 기세를 올렸고 신화적인 승리를 꿈꿨으나 결국 쓸쓸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한국 팬들에게 이 결과는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고배를 마셨을 때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노골적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깎아내리고 우리가 한참 아래라고 비하하며 이제야말로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라 주장하고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식으로 우월감을 드러냈으니까요. 그 조롱 섞인 비웃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그 치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이토록 참담하게 탈락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연민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라이벌의 패배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 스포츠가 가진 일종의 인과응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며 박장대소했다면 언젠가 본인도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퇴장할 때 비웃음을 던졌지만 이제 그들도 짐을 싸서 떠납니다. 그들이 그토록 외치던 성장과 새로운 시대, 그리고 아시아 정상의 자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늘 강조해왔던 바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역시 모든 패배한 구단이 직면하는 냉혹한 물음 앞에 놓였습니다. 결국 토너먼트에서 탈락한다면 그동안 받아온 찬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번 사태가 유독 씁쓸하고도 통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쌓아온 도덕적 허울이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발가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브라질전 패배 후 조용히 퇴장했다면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응원석의 소란, 상대 팬을 향한 무례한 태도, 그리고 경기장 내 오물투기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이 사건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섰습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가공된 이미지가 일순간 붕괴하는 현장이었죠. 외신들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덧씌워온 미화된 모습, 일본이 타 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하며 우월감을 느끼게 해준 자부심의 실체였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인 팬들이 그렇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완벽함이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일본 팬들 역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패배의 앙금을 추하게 남길 수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렇기에 앞으로는 그들을 아시아의 타국들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절대적인 표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간혹 보여준 예의 바른 모습들을 그들이 모든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는 근거로 삼을 이유도 없고요. 축구장에는 일방적인 계몽이 아니라 진솔한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대표팀 역시 이 상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적이라 해도 언젠가는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우리의 실패를 조롱하던 이들도 똑같은 쓰라림을 경험할 날이 옵니다. 요지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밖으로 보이는 포장이 아닌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으로 신뢰를 증명하는 것이죠. 일본은 스스로가 세계 축구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경기 직후 불거진 추모는 그들의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이번 브라질전 패배는 단순히 월드컵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정갈하고 규율을 지키는 모범 시민으로 포장해온 거짓된 가면이 가혹한 검증을 받은 순간입니다. 승리 시엔 봉사하는 척하고 패배 시엔 분탕질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과거 우리 대표팀을 향해 쏟아졌던 무수한 조롱과 비하를 떠올려 볼 때 오늘 이 상황을 보며 한마디 할 수밖에 없겠네요. 축구는 반드시 언젠가 모든 것을 정당한 결과로 되돌려준다고 말이죠.